뒤에 끝을 물고 들어오다가 아 이건 먹어도 되는구나 먹습니다. 고기를 돌립니다. 끝이 싹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챗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그헤드가 있죠. 쉐드 계열의 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자로 깊게 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헤드를 먼저 잡으시고요. 밀어 넣으실 때 아주 잘 밀어 넣으셔야 돼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어디로 나오냐는 거예요. 바늘 끝으로 흠집을 한번 내십시오. 흠집을 한번 내시고 웜을 쭉 밀어 넣으시고 넣다 보면 바늘 끝이 내가 상체기를 낸 지점에 왔을 때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쉐드 웜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형태의 지그헤드가 있어요. 0.4g짜리 지그헤드인데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늘이 맨 앞쪽에 바늘이 나왔죠? 짧게 나와도 제대로 후킹이 되느냐, 입에 걸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시고정들은 대부분 머리 쪽을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바늘이 있어도 충분히 셋이 잘 됩니다. 0.4g의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 형태의 웜을 사용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껴보겠습니다. 끼는 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끼워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쁘게 스트레이트로 바늘을 웜을 꼈을 때 삐뚤빼뚤하지 않게 예쁘게 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다음은 이제 다운샷 리그 챕입니다. 다운샷 바늘은 쉐드 계열의 웜을 쓰기도 하고 지렁이 계열의 웜을 쓰기도 합니다. 세팅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앞쪽에 콧격이라고 그러죠. 바늘을 이렇게 앞쪽으로 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또한 가운데다가 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한 쉐드 계열의 웜도 콧격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샷 훅을 사용할 때는 너무 큰 바늘을 써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플릿샷이나 노싱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바늘이죠. 웜훅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지그헤드처럼 내려줍니다. 이 끼실 때 바늘을 보면 실 끼는 자리 밑에를 목이라고 합니다. 목의 길이만큼만 웜에서 뚫고 나오면 됩니다.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나와요. 목의 길이만큼만 살짝 들어가서 살짝 나오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주 조금 나왔죠? 바늘을 쭉 당긴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웜을 중간에서 관통을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웜을 들어서 살짝 위로 당겨 주시면 자, 지금처럼 스트레이트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벌레 형태의 웜들이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할 때도 웜옥을 이용해서 자, 똑같이 껴서 올려서 웜 중간에서 관통을 해줍니다. 구겨지지 않고 이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드 스트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미드 레인지 수심을 유형한다 해서 롤링을 한다 해서 미드 스트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드 스트롤링은 지그헤드에 세팅을 한 액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스팅을 해서 낚싯대를 천천히 흔듭니다. 다음에 릴링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낚싯대 끝만 움직이면서 라인을 털듯이 움직여주고 릴링은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이것이 미드 스트롤링이에요. 지그헤드가 물속에서 이러한 액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이러한 액션을 주는 것을 미드 스트롤링. 이러한 미드 스트롤링 액션은 물고기가 유영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한 자리에서 오래 많이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보면 돼요. 최대한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송어는 입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뒤에서 또 따라오면서 톡톡 칩니다. 첫 번 입질은 무조건 예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입질이 딱 들어와서 바로 채는 것이 아니라 톡톡 치는 것을 꾸준히 감다 보면 낚싯대가 욱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낚싯대를 들면서 랜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첫 입질은 채지 않는다. 확실하게 먹었을 때 챈다라는 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운샷인데요. 다운샷은 말 그대로 뽕돌이 아래에 있어요. 이 채비가 다운샷 채비입니다. 미드 스트롤링 채비는 중층에 떠있는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다면 다운샷은 바닥에서 살짝 떠있는 고기를 띄워서 액션을 준다, 연출을 해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커와 바늘의 길이는 짧게는 10cm, 20cm, 30cm까지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송어들은 바닥층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바닥층에서 유영해서 지나가는 미끼를 내려와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떠있는 고기들도 다운샷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스프릿샷 리그. 다운샷 리그는 이렇게 싱커가 밑에 있지만 스프릿샷 리그는 뽕들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스프릿샷 리그는 싱커가 위에 있지만 던지면 이렇게 누워서 바닥층을 유영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닥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수온기에 움직임이 완벽하게 떨어지면 바닥에 배를 붙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플릿샷을 이용해서 바닥을 천천히 끌어줍니다. 끌어주고 정지. 끌어줄 때는 살짝 떴다가 다시 정지하면 내려가죠. 살짝 떴다 내려가. 액션을 주는 것은 고기들이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쳐다보고 끌어주면 쫓아오고 먹게 되는 거죠. 흔들어주고 끌어주고 정지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송어 낚시에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낚시를 처음 접하신다. 자, 이런 게 다 복잡하다. 좀 잡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마커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마커채비는 누구나 쉽게 송어를 잡을 수 있는 채비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마커를 이용해서 입질을 확인하고 채는 거기 때문에 마커채비라고 부릅니다. 얘를 던져 놓으면 몰 표면에 마커가 떠 있게 되죠. 마커가 떠 있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위에 G스토퍼라는 버블스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것은 수심을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면 위로 올리면 되고 낮은 데로 가면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G스토퍼, 버블이 이렇게 수심층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머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 발 앞에 띄워놓습니다. 발 앞에 띄워놔도 동동 떠 있으면 지나가는 송어가 입질을 하게 되죠. 이 마커가 까딱까딱 대부분 와가지고 끝에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먹고 돌아서면 쑥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해주시면 돼요. 어떤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던져만 놓고 있으면 쉽게 입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송어 낚시는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쉬운 채비로 즐겁게 손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송어 낚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린다면 세 가지의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송어는 항상 루어를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똑같은 액션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주 리액션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릴링하는 루어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끝까지 내 발 앞에까지 루어를 액션을 주고 감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프트베이트 편은 끝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필드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편에 하드베이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어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립의 크기가 들어가는 수심층을 좌우한다. 립이 짧으면 조금 들어가고 립이 길면 긴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